유튜브나 TV에 가운 입고 나와서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조심하셔야 되고, 사례, 한두 가지 사례 들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지금 말씀하셨던 식단들을 보다는 어떤 영양제라던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경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난 10년 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채소와 과일을 하루 권장 섭취량인 50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의 분율은 정확히 반으로 줄었고요. 대신에 규칙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2배 늘었습니다. 채소, 과일 대신에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1인 가구가 늘고, 또 신선한 채소, 과일이 굉장히 비싸졌고, 또 영양제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폭탄이죠. 영양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목숨 걸고 마케팅합니다. 저는 가운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그런데 영양제 파는 분들은 가운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병원 밖에서 가운 입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목숨 걸고 마케팅을 하시죠. 그래서 가운을 입고 나오면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일부러 되게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기도 해요. 가짜약 효과는 값이 비싸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비싼 돈 주고 산 부적은 효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그래요, 연구해보면.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 기제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수록 더 이런 마케팅 폭탄 속에서 영양제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연구가 나왔죠.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 먹는 사람들 건강상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망률 증가를 한다. 그런 연구도 있고, 실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연구를 종합을 해보면 영양제에 들어있는 미세 영양소 성분을 내가 채소, 과일로 먹으면 몸에 좋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해당 성분을 영양제의 형태로 먹으면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비타민 A와 E는 항산화 특징이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지용성으로 되어 있는 항산화 비타민들을 이제 영양제 형태로 고용량 먹게 되면 질병에 의한 사망률 가능성이 증가된다, 암 발생 가능성 증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영양제를 드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영양제에 굉장히 집착하는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비타민 C를 하루에 20g씩 드시고, 권장량은 100mg이고 권장 상한선이 1g인데 20배입니다. 그러고 나서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이제 수산화 이온이 돼가지고 그게 콩팥으로 배출되면 콩팥에 돌을 끼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콩팥 수치가 올라갈 수 있죠. 매일 20g씩 주구장창 드시면요. 문제는 그 해악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케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소, 과일 드실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영양제에는 또 돈을 버금을 쓰시는 거죠. 저는 이제 영양제 드실 돈으로 제발 운동 배우셔라 말씀 많이 드렸고, 요즘에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 부족한 게 잠, 운동, 머리 비우기라고 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채소, 과일도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채소, 과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너무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로 가지고 환산을 해서 사람들이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영양제 사실 돈으로 운동도 배우셔야 되지만 채소, 과일을 더 드셔야 돼요. 많은 자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부적 효과, 말씀드린 플라세보 효과가 있고, 그다음 마케팅의 강력한 힘이죠. 왜냐하면 임상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대규모 인구 집단 연구도 하고 메커니즘 연구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포 하나에 뭘 처리했을 때 무슨 반응이 있었다, 이거는 그걸 가지고 인구 집단에서 어떤 행위를 권고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동물을 모아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큰 동물을 모아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인구 집단에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수만 명 인구 집단에서 연구를 또 대조군을 가지고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모아서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하고, 그 메타 분석을 또 엄밀하게 여러 군데에서 한 다음에
우산 리뷰라고 합니다. 엄브렐라 리뷰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라는 것을 전 주로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채소 과일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당의 형태로 단순당을 먹으면 그건 나쁘지만 채소 과일의 형태로 과당을 먹는 것은 앞서는 가당이에요. 에디드 슈가예요. 그러니까 단순당을 에디드 슈가 형태로 가공식품으로 먹으면 몸에 해로운데 액상과당이지만 그 과당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사실은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수십만 명 선에서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대신에 결국에 플라세보 효과가 이렇게 정규 분포로 나타나면 그 중에 한 명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맨발 걷기를 했더니 암이 없었다. 또는 내가 비타민C를 하루에 20g 먹었더니 암이 없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원인이 사실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그 N/E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막 수기를 쓰기도 하고 사람들은 원래 숫자보다 내러티브에 약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하면은 무조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밀한 임상의학적 또는 임상 연구 관점에서 증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도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안 먹혀요. 근데 누가 이제 가운 입고 나와서 비타민C를 20g을 먹었더니 누구는 뭐 너무 좋아졌고 병이 나았다 하면은 여기에 혹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황당한 환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뇌가 녹는다더라. 유튜브 찾아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게 됐나를 이제 들여다보면 세포막은 원래 이제 인지질이고 그 안에 리피드 라이프트라는 거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아예 없으면 세포막이 유지가 안 됩니다. 세포가 죽죠. 세포가 녹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세포 실험에서 얘기해요. 근데 사람에서 이상질혈증이 있을 때 그 이상질혈증을 개선하는 정도의 콜레스테롤 약은 혈관 내에 피떡이, 그러니까 혈관 내에 기름때가 끼이고 그 기름때가 혈관 손상을 줘서 거기가 맥혀서 예를 들어서 뇌가 녹거나 심근경색이 오는 걸 예방하는 정도의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썼을 때 정말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쓰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된다는 게 입증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약이 발매가 된 이후에 정말 수천만 명의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고 20년 이상 사용을 하면서 안전하더라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심지어 이것도 독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최소 용량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용량을 조절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으면 세포가 죽는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너의 뇌는 녹는다 라고 이제 하면은 유튜브 뷰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비디오를 엄청 찍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제 비디오를 보다가도 그런 게 거의 연관으로 뜬대요. 그럼 보시고서는 저한테 오셔서 콜레스테롤 약 끊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웃긴 게 그런 분들이 또 연관 검색어로 뇌 영양제 인터넷에서 파는 것들이 엄청 뜨니까 그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는데 시간을 엄청 써요. 지금 이제 어머님이 드셔야 되는 뇌 영양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혈관약이다. 콜레스테롤 약이랑 당뇨약, 혈압약 잘 조절하시고 제가 드리는 항혈소판제 드셔야 지금 경동맥 좁아져 있기 때문에 뇌에 혈전증 안 생기고 뇌경색이 안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뇌에 희끗희끗한 백지 변성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고 이런 것들은 끊어달라고 보채시고 뇌 영양제는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구조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꾸준히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구나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풀 버전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열어서 전후사정 다 포함해서 어디까지가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임상 연구 결과는 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정보의 홍수인데 가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서 듣고 차근차근 정보를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너무 확 와닿는 게 건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이분 얘기 들을 땐 이분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저분 말씀 들을 땐 저분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기준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되게 왜냐하면 임상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또는 실은 이제 의료인이 아닌데 이제 또는 의사가 아닌데 이제 얄팍하게 되게 좀 상업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일단은 내 말대로만 하면 다 좋아진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예전에 유퀴즈 나왔을 때 거두절미를 너무 많이 해버려요. 전 국민이 렌틸만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됐던데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젊은 분들은 식물성을 먹어야 되고 노년기에는 이 밥에 오히려 단순당과 정제국물과 고기를 먹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심지어 한 생애 주기 똑같은 40살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대사적 특성이나 또는 근육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똑같은 당뇨가 있어도 당뇨약을 다르게 써야 될 수 있고 운동에 대한 처방도 달라져야 될 수도 있고 식습관도 달라져야 될 수 있고 권장 단백질 양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내 말만 들으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례 한두 가지를 들어서 무조건 이 영양제나 또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건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데이비 싱클레어, 노화의 종말. 그 책에 보면은 메포민, 피세틴, NMN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메포민은 대규모의 쥐 짐락 실험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왔고요, 이미. 그러니까 수명 연장 효과는 없는 거예요. 대사 개선 효과는 당연히 있죠. 당뇨약으로서 효과는 있는데 ITP라고 하는 굉장히 잘 디자인된 쥐 실험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메포민은 수명 연장 효과를 보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데이비 싱클레어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NMN도 마찬가지로 그 ITP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왔는데 이제 그 데이비 싱클레어 보면 굉장히 젊고 동안이고 하버드 교수고 하니까 엄청 사람들이 일본 가서 NMN 사오고 또 메포민 처방해달라고 저한테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잘 납득이 안 돼. 저는 뭐 훨씬 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안 되는 면이 있고 저는 사실은 사람에서의 근감소증과 노쇠 연구를 오래 했고 또 노화 중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노화에 관해서 제가 절대 국내에서의 최고 연구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 잡지에 논문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다만 이제 기초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고 사람에서의 임상 연구를 오래 했고 또 중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굉장히 좀 줌아웃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제 뭐 제가 절대 최고의 연구자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사실 유퀴즈 때는 뭣도 모르고 가운 입고 나갔는데 그때는 좀 더 무섭게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실수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TV에 가운 입고 나와서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 조심하셔야 되고 사례, 한두 가지 사례 들면서 무조건 좋아진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사람의 건강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원 사이즈 피트 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면 다 좋아진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걷기만 하면 만병이 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걸어서는 안 되는 분도 있고 걷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 정보를 접할 때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영양제 대신 채소 과일을 먹는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주셨는데 혹시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되는 채소 과일들이 있을까요? 채소는 그 영어로는 그린 리피 베지터블이라고 하는데요. 녹색 잎채소가 좋다고 많이 되어 있고 과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인드에서는 베리류 과일들 베리가 굉장히 다양하죠.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멀버리 이게 사실 근데 베리류가 또 그 학명 분류, 그 분류학에서 얘기하는 베리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식품에서 이야기하는 베리는 그냥 베리 이름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 복분자도 베리입니다. 베리류가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고 또 당 지수도 비교적 낮아요. 그래서 혈당을 느리게 올리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과일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육종을 오랫동안 해온 오렌지 이런 것들은 당 지수가 높죠. 그리고 또 당 부하도 높습니다. 사실은 뭐 그 정도가 되면 거의 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를 제외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먹는 과일들, 복숭아, 참외, 사과, 배, 딸기 이런 것들은 당 지수가 낮고 당 부하도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섬유질이 많고 물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당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단순당이지만
흡수되는 어떤 동력학은 단순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혈당을 느리게 올립니다. 수박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수박은 당지수는 되게 높아요. 그런데 물이 되게 많아서 당부하가 또 낮은 편이라서 수박도 여름에 조금 즐기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수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굉장히 달아서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과일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잘 먹어야 되는 과일 중에 하나네요. 네, 드셔도 별로 해롭지 않고 실은 이제 당뇨병이 있어서 치료받는 분들이라고 하면 또 당부하가 비교적 적지만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수박을 드신다거나 좋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도 제가 재보니까 저도 혈당이 오르긴 오릅니다.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사실은 뭐 살은 찌고 그리고 혈당은 오릅니다. 긴 시간 이렇게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속노화 식사법에 대해서 실천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식사가 바뀌게 되면 수면, 스트레스가 바뀌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을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다시는 가속노화 식사로 돌아가시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꼭 한번 생활습관 바꿔보시고 이 선순환의 위력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